4월 3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 확진자가 1,790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70명, 완치 112명으로 집계돼 9.4%의 높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9일 연속 매일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봉쇄에 부정적이었던 인도네시아 정부도 모든 외국인의 인도네시아 입국 및 경유를 금지시켰습니다. 지난 31일 인도네시아 이민청장은 언론을 통해 4월 2일부터 코로나19가 통제되고 국민들이 안전한 상황이 될 때까지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일부터 모든 외국인의 입국이 금지되지만 6가지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문 건강확인서 제출과 14일간 자가격리를 조건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끼따스와 끼따 소지자, 외교비자와 관용비자 소지자, 외교 및 관용 체류 허가자, 의료, 식량 지원 등 인도적 지원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육로, 항만, 항공수송기 종사자, 국가 전략사업 참여자입니다. 이민국은 방문기자, 끼따스, 끼따 소지자의 비자가 만료됐거나 체류 허가를 연장할 수 없을 경우라도 코로나19 사태 동안 이민국 방문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며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입국이 금지되면서 인천 자카르타 노선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3월 중순부터 인천발 자카르타행은 20% 미만 탑승률을 보였지만 외국인 입국 금지 발표 후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차상현 아시아나항공 지사장은 이달 중순까지는 최대한 주 3회 운항을 이어가려 하겠지만 이후에는 추가 간편 등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스리물리아니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최악의 경제 시나리오를 상정해 금융위기가 오지 않도록 대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재무장관은 2020년 경제성장률은 2.3%로 예상하지만 마이너스 0.4%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했다며 달러당 루피아 환율이 최대 2만 루피아까지 약화되는 상황도 시나리오에 포함돼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루피아 환율은 달러당 16,700루피아 수준으로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코로나19 충격 완화를 위해 405조 루피아의 경기부양책 추가 지출안과 재정적자 한도 확대안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부실은행 지원안과 법인세율 인하안도 대책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부터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해외 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의무화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의무격리 주요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먼저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입국자는 공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통해 음성으로 확인되면 14일간 격리가 되며 양성 판정 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실시하게 됩니다. 증상이 없는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국내 거주지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격리를 해야 합니다. 시설격리 비용은 개인 부담이며 1일 10만 원으로 총 140만 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월 3일부터 서울 거주 입국자는 증상 여부에 상관없이 전원이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 입국자들이 많은 서울시가 보다 과감하고 선제적이고 전면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4월 3일부터 입국하는 서울 거주자는 공항에서 발열 체크를 거친 뒤 유증상자의 경우 인천공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게 되고 무증상자들은 집으로 가기 전에 잠실 종합운동장에 마련된 해외 입국자 전용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잠실 종합운동장에 마련될 입국자 전용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의 규모는 하루 평균 약 1,000명의 진단검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서울시는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입국자들의 이동을 돕기 위해 공항에 8대의 리무진 버스를 따로 마련해서 이송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습니다. 전 세계적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한인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인도네시아 에드라인은 비록 작은 힘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한인 업체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이번 사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식당들의 배달 서비스를 보다 많은 교민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한인기업 디렉토리 어플리케이션인 한인북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공익 캠페인을 진행하려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교민분들끼리 서로 힘을 합쳐 힘든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 인도네시아 에드라인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교민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한인북 앱을 댓글창 주소를 통해 설치하신 후 메뉴에서 배달 가능 한식당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배달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한식당부터 노출됩니다. 참고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인식당만 기재하고 있습니다. 배달 메뉴 추가나 식당 정보 변경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인북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캠페인은 무료로 진행되며 저희 인도네시아 에드라인은 교민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1일 LG그룹은 인도네시아 정부에 5만회 검사 분량의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진단키트가 부족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원 요청에 현재 진출한 LG 계열사들이 그간 현지 고객과 거래선들로부터 받은 성원에 화답하고 감염병으로 인한 국제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데 기여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그룹 측은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지원될 진단키트는 LG 계열사들이 긴급하게 나서서 국내 생산 제품 중 여유분을 확보한 겁니다. 3월 중순에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에 샘플 테스트용으로 일부 진단키트 물량을 보냈고 최근 관계 당국의 테스트가 완료됨에 따라 기부 및 공급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윤춘성 LG 상사 최고 경영자는 이번 기부에 동참한 LG 계열사를 대표해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에게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단합 정신을 기반으로 지금의 상황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인도네시아 국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서신을 통해 코로나19 진단키트 지원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LG는 인도네시아에서 LG전자가 TV, 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 공장을, LG화학이 석유화학 해외 지사 등을, LG이노텍이 디지털 튜너 등 전자부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LG상사가 식량 및 에너지 자원과 산업 인프라, 정보통신기술 및 헬스케어 관련 솔루션 산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일 포스코 경영위원회는 인도네시아의 3공장 신설을 위한 증자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의결된 신설 공장은 연간 가공 능력 10만 톤 규모로 기존 1, 2공장이 자리한 자카르타 인근 공단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3공장이 완성되면 포스코는 인도네시아에서만 총 30만 톤가량의 가공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철강 수요가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포스코는 인도네시아 자동차 강판 시장의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 산업협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해 약 103만 대의 자동차가 팔렸으며 이는 아세안 국가 중 최대 수치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급률은 지난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86대에 불과해 소득이 높아지면 자동차 판매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입니다. 포스코의 한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지역 차 강판 및 내년 소유량 증가 등 신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장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인도네시아 서부 지역에 위치한 일본 완성차 제조사들의 수요가 높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베트남, 미얀마와 함께 포스코가 그동안 가장 많은 투자를 진행한 지역입니다. 실적 측면에서도 인도네시아 법인은 2018년 포스코가 7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을 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됐습니다. 포스코가 인도네시아 국영철강사인 크라카 타우스틸과 합작해 세운 일관제철소는 2014년 가동 이후 적자였지만 고수익 쿠팡 판매 확대와 판매 가격의 상승 등으로 2018년부터 흑자 전환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900만 톤 규모의 차 강판을 판매하는 등 총 1조 7,044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e스포츠 소식입니다. 지난 29일 우리나라 게임 서머너즈 워가 동남아시아 팀 최강 결승전을 개최했습니다. 서머너즈 워는 컴투스의 글로벌 히트작으로 전 세계 230여 개 국가의 이용자들이 고루 포진했습니다. 해당 게임은 2019년도에 누적 매출 2조 원을 달성해 우리나라 단일 모바일 게임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개최된 동남아시아 팀 최강 결승전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홍콩, 대만 지역 유저들이 참여해 지역별 예선을 거쳐 총 6개 팀이 선발돼 우승을 놓고 각축을 벌였습니다. 인도네시아 팀은 순위권에 들지 못했고 홍콩 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결승전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상에서만 진행됐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e스포츠 시장은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시범 종목에 선정돼 중계되면서 크게 성장하기 시작했고 현지 대기업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성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2019년 인도네시아 온라인 게임 시장 규모는 총 9억 달러로 예측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번 전해드렸던 인구조사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인구조사 등록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3월 31일까지였던 기간이 5월 29일까지 연장됐습니다. 해당 인구조사는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외국인은 인구 식별번호와 가족카드 번호가 없기 때문에 중앙통계청에 이메일로 신청해 2개의 식별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메일 신청은 이름, 여권번호, 체류 허가번호와 함께 여권 사본, 키타스 사본을 파일로 첨부해 보내야 합니다. 이메일 주소는 자막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3일 후에 받을 수 있었던 식별번호는 5월 25일에 일괄 전달될 것이라 합니다. 참고로 통계청은 온라인 등록을 먼저 진행하고 해당 기간에 인구조사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람을 추려 오는 7월에 방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온라인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7월에 가정 방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